좀 봐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안 늙으셔 진짜. 진짜 깜깜하죠. 아이러니야. 아니 이제 일도 줄이고 놀러도 많이 다니고 즐겁게 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정신이 건강하면은 얼굴이 안 늙어요. 그래서 열매는 항상 많이 붙이는 대신 엽수 확보를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이 복숭아가 어떻게 크는 것인가를 알게 되면 농사는 쉽죠. 복숭아는요, 한명희 회장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그냥 어서 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전에는 그 나무도 잘 키우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수영의 그 이번주지 교수단이 이런 것도 제가 확립을 시켰는데 저는 이제 그래놓고 제가 그렇게 안 해요. 복숭아는 돈을 올라오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돈을 좀 더 빼고 빨리빨리 해서 그런 이제 수영을 갖추는데 보시면 좀 이상하실 겁니다. 근데 자연류네요. 네, 이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렇게 보이셔도 대한민국에서 이보다 저보다 많이 돈 뺀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이 나무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까지 이게 340평입니다. 근데 금년에 3,400점 더 나왔습니다. 여기서만, 위에서만. 와. 근데 저기를 보시면은 사진 붙여놨죠? 그렇게 다닙니다. 근데 11과짜리가 거의 없죠. 근데 이 결과를 이따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좀 이해가 가실 줄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몇 년생이냐면요. 올해 7년입니다. 7년인데, 이 나무 몇 개 정도 붙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1,100개. 아니야. 근사치네요. 1,000 몇십 개 정도 됐습니다. 1000개 이상 나올 것 같아요. 1,000 몇십 개 정도 붙였는데, 다 꽤 큽니다. 크고, 또, 깔도 좋고 엄청 좋아가지고, 금년에는 이게 한 150상자는 한 차 정도는, 전부 밀어가지고 6만원씩 서울 사람들이 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 차례밖에 안 팔았는데, 그렇게 이 시장에서도 엄청 잘 나옵니다. 근데 올해는 좀 돈을 들은 것이 뭐냐면은 추석을 지나고 나가가지고 손해를 많이 봤죠. 추석 전에 나갔으면 아주 좋았는데. 자, 희정이 뭐예요, 희정이? 마름이 백도라고 저 아래는 진미고, 근데 진미가 더 좋습니다. 진미는 아주 그냥 저것도 6만 원씩 한번 실어갔는데 소비자들한테 너무 호평을 받았다고 내년에 꼭 달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미 같은 경우는 그 전날 비가 엄청 쏟았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비 개고 나서 좀 물기 말라서 따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10개 딱 측정하니까 전부 14.5 이상. 언제나 천중도 끝물하고 맞물리고요. 예, 이거는 9월 28일이면 하나씩 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따려면은 10월 난생 중이네. 네, 10월 한 10일 넘어야죠. 그래야 제대로 따죠. 네. 그런데 이 나무가 좀 이런데 보시면은 이 결과지가 한부 단과지 시원찮죠? 시원찮은데 자, 이런 가지도 보면은 1년, 2년, 3년짜리고 이건 1년, 2년, 3년, 4년짜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큰 거 땄어요 올해. 자, 전부 복숭아가 크기 때문에 꺾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다 꺾고 올라가죠. 요런데 다 이게 결과지입니다. 이게 요만한 게. 근데 우리 좀 이게 힘을 썼죠. 결과지라는 것은 예? 힘 쓰고시고. 내년 위에 또 이거 붙이죠. 전부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봉진 작아요? 아, 이중봉지. 요렇게 들어있죠. 요렇게. 또 있었어요? 네, 여기 땅이죠. 일체봉지네. 그래야 색깔이 납니다. 속에 속옷이 하나 또 있어요. 이게 고급 복숭아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그 일산 이중봉지를 씌워가지고 적기에
잘 벗겨서 여기다 반사필름 깔고 그래야 저런 색깔이 나옵니다. 저건 아무것도 아니죠. 예, 엄청 붓게 나옵니다. 그래야 제값을 받죠. 그래서 전부 저는 이런 것들을 제일 선호하죠. 이런 것들. 이것도 벌써 여기 한 번 땄죠. 공짜로 한 번 크고 한 번 더 컸습니다. 내년에는 아주 좋죠. 1년, 2년, 3년 이렇게. 여기서 몇 개 정도 돼요? 이 가지면은 보통 우리가 다른 품종들 할 적에는 이 정도 굵기면은 볼펜보다 좀 굵죠? 2개 이상 붙이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3개 이상 붙입니다. 전지를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전, 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커팅하고서 요건 얘기도 남기고 아, 그래요? 근데 이것이 다른 게 가지에 지장을 절대 안 주죠. 네. 안 주고 클 수도 없습니다, 이건. 근데 잎은 10장 정도 핍니다. 예. 이게 다른 거 지장을 안 줘요. 그대로 둡니다. 그대로 두고 여기서 착과를 어떻게 시키느냐. 여기서 이제 커 올라갈 것이고 요건 분명히 시켜야 됩니다. 3년생까지 여기 하나, 둘, 3개 정도 이렇게 붙이죠. 네. 이 3개 붙여도 10년은 다 나오죠. 10년. 그런데 이 가지는 안 어, 참으세요? 예? 아 이거 이거 갖고 괜찮습니다. 그냥 보통 전정하면은 이렇게 자르죠. 그렇지. 이 정도에 요놈 하나 딱 두고. 이제 돈을 버리는 그런 전정이죠, 이게. 이파리 하나가 엄청 중요한 건데,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큰 거 땄습니다. 이 정도 꺾이니까. 도로 다 살아있잖아요, 눈이. 2년, 3년짜리가 다 살아있어요, 지금, 눈이. 다 눈이 살았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전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강전정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다 죽고 여기서만 자라나죠. 내가 남겨놨던 놈, 요런 놈 하나 크든지, 그렇게 되는데, 전부 눈이 살았다가 터져 나옵니다. 전부. 이게 가지가 많죠. 이런 것도 지금 열매가 너무 컸던 거예요, 다. 다 꺾여버렸죠. 이것도 줍니다, 다. 그대로 두고. 지금 여기다 열매를 붙였는데, 이게 반대편으로 꺾일 정도면 이렇게 컸다는 얘기예요. 요게 가을 전장 안 하신 겁니까, 이게? 아, 이건 늦은 만생종이기 때문에 수확 전에 수확 전 전정만 합니다. 늦은 편입니까? 네, 수확 전에만 딱 자르고 말죠. 별로 자를 게 없어요. 이게 섞으려면 정례와 적과를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네요. 난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다 지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내가 복숭아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가 되었다. 그만큼 하려면 얼마큼 농사를 지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5,000평은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수확하는 게 3,000평이고 2,000평은 나무가 자란다거나 다시 캐서 다시 심고 이렇게 돌아가니까 5,000평 가지면은 수익을 얼마큼 올릴 수 있느냐. 또 목표가 있어야죠. 저는 그렇습니다. 8만장 정도 씌워가지고 5,000평 해서 한 3,000평 제대로 딴 지금 금년에는 2,600평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8,000에서 1억을 항상 목표로 하는데 매년 1억은 넘어가고 있죠. 2,500평 이상만 하면 따면은 그렇게 하면은 내가 자식들 가지고 먹고 살고 노후 대책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순수익이 아니라 이제 농약값하고 인건비 아. 들어갈 거냐. 그게 이제 저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손은 하나도 안 씁니다. 그게 한 거야. 네. 8만장을 씌우는데 둘이 늦게까지 이거 하다가 저 부안 갑니다. 일목으로 저 군산 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너무보다 늦게까지 싸면 왜 여지껏 못 사고 지금까지 하냐고. 내일이요. 내가 그러는데 뭐 간섭되냐고. 그렇게 좋습니다. 네, 그렇게 삽니다. 근데 그 목표가 딱 정해져야 돼요. 내가 몇 평을 해서 몇 평에서 얼만큼 수익을 올릴 것인가거든요. 근데 저는 목표가 그렇습니다. 8만 장, 종이는 8만 장, 목표가 8만 장이에요. 돈은 8천에서 1억.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비용이 안 나요.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저는 인건비가 10원도 안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
심하게 못합니다. 이게 많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눈에 띄게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열매는 항상 많이 붙이는 대신 엽수 확보를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이 복숭아가 어떻게 크는 것인가를 알게 되면 농사는 쉽죠. 복숭아는요, 우리가 쓰는 거름은 무엇이 왜 필요하느냐. 여기서 순 나가고 이파리 피는데 필요한 것이지. 그러면 이파리는 무엇을 하느냐. 밑에서 물을 빨아 올립니다. 햇빛을 받습니다. 갖고 이파리에서 동화작용을 해서 양분을 만들어 가지고 저도 또 크고 열매도 키워주고. 그런데 우리가 생식생장, 열매를 키우는 것하고 영양생장, 나무 크는 것하고 이 비율을 어떻게 맞춰줄 것이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런데 너무 과하게 비료를 준다거나 너무 그렇게 하면은 영양생장만 하는 거죠. 자, 여기 지금 TV 한 2년 아무것도 안 주고 비료만 조금 하고 그냥 갔습니다. 근데 작년에 TV를 줬어요. 2포씩 줬어요, 지금. 근데 뭐, 그게 TV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거. 예, 놈들은 비료를 하면 못 쓴다 하는데, 비료 같이 좋은 것이 없어요. 내가 적당량만 쓸 줄 알면. 그래서 저는 비료를 잘 쓰는 편이죠. 여기 하는데, 이 340평에 복숭아 복비 12%짜리 과수복비요. 2포. 비료 살포기다 쳐들고 다닙니다, 그냥. 여기다 뿌리는 게 아니고, 이 밭에 전체만. 그러고, 밀양요소 12월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100평에 하나씩 꼭 줍니다. 그걸 언제 주느냐. 이것이 8월 넘어서 수확되기 때문에 저는 5월에 줍니다. 5월에. 딱 그거 100평에 한 포씩. 이 300평이면 3포. 그게 질소 2%밖에 안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효과는 엄청나거든요. 밀양요소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상당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해마다 써주죠. 근데 제일 첫째 조건은 얼만큼 나무 생리를 알고 나무가 복숭아를 키워주게 만드냐. 이것이 문제거든요. 자, 이런 결과지 여기서 한 해 땄습니다. 금년에 여기 땄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정말 좋은 결과지가 되어버렸죠. 자, 요만한 데서 땄어요. 요만 또 땄습니다. 요만한 데서. 이런 것들을 가질 줄 알아야 농사를 짓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 긴 가지에 하면은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크다 빠지고 헷갈되고 또 뭔 일 있냐면 당도도 문제가 있습니다. 당도도. 그래서 이런데 지금 이 끝에다가 이 결과지, 자, 이것이 여기 크고 2년째 여기까지 컸는데 여기다 열매를 다니까 다 꺾였죠. 이 정도로. 끊어질 정도로 꺾였으면은 엄청 큰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잘 커졌죠. 저는 근데 이것보다는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작은 데다. 자, 이런 것들도 지금 이놈 나이가 같습니다. 근데 한 번 따먹고 버리는 이런 전정은 많이 손해가 나죠. 자, 이거 밑에 붙었다고 왜 이걸 두느냐 그럴지인데, 근데 야가 여기 있으면서 다른 놈한테 지장을 주는 거 있습니까? 근데 열매 달아서 컸잖아요. 다. 그냥 둡니다. 이거 밑에 있다고 자르고 위에 있다고 자르고 그러면은 내 차지가 없습니다.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이런 결과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원래 이 가지가 여기까지 자랐습니다. 여기까지 1년 자랐습니다. 2년 1년째 여기 땄어요. 상처나죠? 따고 2년째 여기 땄습니다. 그 다음에 3년째 여기 땄죠. 그리고 또 여기 달 수 있지만 이제 여기 안 답니다. 너무 멉니다. 여기 갑니다. 여기는 대신 안 자르죠. 여기에서는 잎이 펴도 큰 잎이 안 피고 작은 잎이 핍니다. 그러나 이파리는 모든 이파리가 크다고서 공장이 잘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기공이 많은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동화작용하는 양은 똑같은데 햇빛만 잘 받으면은 이런 걸 없애가지고 내가 손해날 필요가 없다. 그러죠. 또 한 회장님,
예. 교육도 잘 가르쳤더니 무기만 이렇게 잘라만 한번 전쟁을 어떤 시간에 이거만 예. 써야지. 어떤 시간에. 이런 것들 쓴 것들 있잖아요. 짧게 잘라가지고 열매를 붙여버리고 적심하면은 안 큽니다. 예. 이런 게 참 아까워요. 이렇게 열매 때문에 꺾인 거. 요것도 지금 버려버렸죠. 이제 꺾여버렸어요. 지금 여기서는 하나 여기 있다고 하나 여기 있다고 나무가 가지가 죽었습니다. 이제 예. 자 여기도 지금 여기 땄습니다. 살아 있어요. 이대로 두면 이놈이 하나 나옵니다. 또 이제 이런 데까지는 열매 안 달지만은 이제 예비지 두고 그냥 잘라버리죠. 여기서 이제 힘을 쓰는 가지가 요거 힘 역지거든요. 역지는 분명히 제거를 해주고. 자 이것이 이 짜고 겹치게 되면은 여기를 자르죠. 요 놈을 쓰고 여기다 열매를 붙여야죠 분명히. 근데 지금 겹치지 않으니까 그대로 둬봅니다. 여기 뭐 걸리적거리면 이렇게 잘라버리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열매는 이 정도 굵기면은 3개 들어갑니다. 만생종이기 때문에 3개 들어가요. 예, 결국은 복숭아만 꽉 차요, 나무가. 전혀 제가 생각하는 거랑 틀리네요. 전에 하셨던 거랑 전혀 틀린데요, 어째? 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발전을 하네요. 역적으로. 네. 아, 유머도 조금 줄어들었어요. 선담부 위에 제가 이렇게 네, 제 사다리. 나무한테 맡기는 거죠. 네, 나무한테. 근데 그걸 너무 잘 오르면은 막. 그러니까 여기는 뭐 동네 젓갈 남한테 낚을 수가 없네. 아무것도 그렇죠. 이 승리를 뭐, 열매 주는 것도 해주고 남을 낚을 수가 없고 그냥. 저, 나먹기도 모자란데 속상하고 그럴 필요 없죠. 요놈이 이기든지 요놈이 이기든지 지금 여기를 자르든지 그래야 되는데. 네.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이기는 게 있다요, 이제. 요거까지 경쟁을 해요. 아니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제거하면 안 돼? 아니, 제거하고 열매를 버릴 필요가 없죠. 두고 열매를 받아야죠. 따먹고. 여기서도 지금 땄는데, 이런 결과지들은 엄청 좋은 거예요. 무조건 여기는 500g짜리요. 500g짜리. 근데 이대로 두면은 이 3가지가 이기는 게 주인이 들죠. 제일 강한 놈을 야중에 남긴다 이거잖아요. 아니, 하고. 강한 놈은 커주고 나머지는 힘을 잃어가지고 결과지 만드는 거예요. 결과지. 그럼 내년에 여기서 다 가위를 다시고 그 내년 전제할 때 자르신단 말씀이세요? 안 자른다는 거지. 어떤 차이가 나는 거니? 그러니까 이대로 두면요. 자 여기서 이놈이 힘 받아서 딱 올라가면 이놈은 이놈한테 쳐요. 약해져. 치면 이제 여기서 결과지 열매만 계속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것도 가지가 나와가지고 이놈한테 지게 되면은 계속 열매만 달고. 그래서 요거요. 여기 있네요. 요거하고 힘이 있던 것이 좀 같이 요것도 여수 2개로 벌렸죠. 그런데 열매를 많이 달고 쳐지니까 힘을 딱 잃어요. 그래서 계속 열매만 달 수가 있죠. 근데 위에는 그래도 이제 벌려나가고 지금 이게 좀 가지가 나무가 이자까지가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이파리 더 약하고 그래요. 끊으려다가 또 그냥 두고 따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5,000평을 이렇게 관리를 가지고 많고 한데 이거 둘이 하시려면 그 제대로 따는 것은 항상 2,500평, 3,000평이죠. 그 정도만 하고 5,000평 네, 나머지는 이 수종갱신을 하는 것이
일본에서는 어떻게 따지냐면요. 그 사람들은 참 과학적이거든요. 적산수량이라고 하면은 1년생에서부터 별때까지 달린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쭉 쉬어가지고. 근데 12,000개를 봅니다. 적산수량을. 12,000개가 되면 나무가 아무리 좋아도 캡니다. 네, 한 나무에. 네. 수명을 그렇게 있는 네. 1년에 1,000개씩 10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12,000개 못 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8,000개 정도 따면은 또 다시 심고, 그러니까 항상 2,000평은 새 나무로 교체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한 3,000평에서 2,500평이나 3,000평에서 항상 그냥 제대로 수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를 좀 전전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여기를 어떤 복잡하죠, 여기가. 복잡해서 이 그대로이면 이게 죽어요. 이 귀한 것이 죽으니까 없애고. 요것이 일어서면은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런 내리 누르니까 이것도 보호를 하고 이것도 보호를 하고요. 그대로. 이런 건 이제 계속 따먹다가 이제 없애는 거죠. 바지를 최대한 많이 내는 많이 남기지. 대신 이렇게 많이 남기니까 반발을 안 해요. 나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열매는 대단하죠. 여기 또 하고 계속 여기서도 지금 앞으로도 몇 년을 써먹을 수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이. 그 우리 이런 황 회장님, 것들이. 네. 우리네 전쟁을 하는데 우리는 네. 그냥 자르지 않고 네. 우리네는 이렇게 안 두고 이게 제거하고 이렇게 다 제거하고서 네. 이런 뒤로 이렇게 주고 네. 요것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쭉 주고 이거 해서 여기도 이렇게 안 두고 여기 자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도 이렇게 두 개를 안 두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요 기술을 우리랑 틀려서 이렇게 하시겠죠? 이렇게 요만하다고 자르고. 그렇지. 이런 것들은 알량하게 잘라. 여기도 그들이 많이 여기도 이렇게만. 그들이 많이 드니까 네. 여기도 이렇게 잘라도 이게 네. 분명히 제거합니다. 그대로 듭니다. 근데 이 간격이 넓어서 상관없을 것 같아요. 사장님 이게 되게 되면은 다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리는데. 자, 여기 이거 지금 이런 건 고기 일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여기 있다가 여기다 계속 땄는데 버렸어요. 굴 중에 하나는 뭐 그것만 버리면 그랬고. 지금 여기서 요놈 하나가 있음으로써 여기가 복잡해요 지금. 복잡해요. 네. 파내버려야죠. 그냥. 이렇게 하면 그것도 계속 살아 있을 수가 있죠. 여기도 이렇게 다 그 둘 중에 하나는 피해야 되겠네. 이것이 지금 요거 자르게 되면 이 장에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요거 붙입니다 이거. 여기다 붙여요. 요거 붙이고. 이것도 살아 있고. 혼잡스러우면 죽어요. 무조건 죽어요. 맛도 없어. 네. 혼잡스러운 맛도 없어. 그래도 뭐. 이런 정도 하는데요. 요것도 좀 사장님 여기 숙잖아요. 요거 숙고 요거 숙고 열매 안 붙이면 돼요. 안 붙이면 돼요. 네. 안 붙이고 그냥 다 따내기 전에 뭐 이때만 들어가는데 이게 일거리가 작은 일거리 아니에요. 그걸 항상 들고 다니는 원리를 알고 해야 되지. 뭐 이렇게 원리를 알아야지 이걸 보시면요. 못 사는 거지. 말도 못하는 거지. 나무를 심어가지고 2년, 3년 전적을 거의 안고 키다가 정리를 한 것인데, 자 이렇게 올라가면 개심자형은 요거 자르고 요건 딱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자연류는 새총까지 버려진 대로 그대로 올립니다. 그럼 여기서는요. 네. 여기 있잖아. 네. 요걸 자르나요? 아니 그건 전체를 없애야 해요. 전체를 네, 없애버리. 그건 전체를 없애요. 요걸 살리고 네. 지금 그걸 요걸 살리기 전체를 위해서 그걸 전체 없애버린다. 없애야 돼요. 여기 좀 잘라가지고. 여기를 잘라서 없애버려요. 지금 올라가다가
또 벌어졌죠? 또 벌어졌어요. 위에 가서 또 벌어지지. 그렇게 되면 결국 나무가 거꾸로 삼각형을 세우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지. 역삼각. 이걸 이루는 거예요. 이것도 가다가 벌어졌죠. 잘못하면 그러니까 3대 이상 속할 수가 있다. 역으로요. 여기다 한전력을 할 때 높게 끼면은 수세가 높아지잖아. 이거 점점 해마다 더 내리 안 돼요. 점점. 어떻게 보면 옛날 방식으로 다시 가는 느낌도 근데 옛날 방식 좋은데 나무 생리를 맞춰줘야 되는데 못 맞춰주니까 나무가 많은 거예요. 지금 나무 생리를 맞추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덜 비고 많이 따기에 옛날에 많이 따기 회장님은 덜재질 않았는데 덜재질을 영양이 던져 같이 그러니까 그죠? 이런 가지들이 이런 가지들이 다 아주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정말 내가 어렵지 않은 거지. 아우, 난 그거 2개 남겨놓고 잘랐으면 딱 좋았을 거. 아니 위에는 안 돼. 그쪽은 안 돼. 위에는 안 돼. 위에는 숫자가 나는 남겨. 여기서도 주인이 힘 받아버릴 거야. 나는 그거 말리는데. 아니 좀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예전하고 양분의 분산이 이제 저기 상부에서 사과량이 힘이 세니까 잘려야 맞는 걸 수가 있는 거지. 예전하고 전혀 틀리게 지금 완전 틀린 거 없어요. 나무 생리 맞추는 건. 생리 맞추느냐고. 이 그늘이 졌어도 올해 참 엄청 땄어요. 여기서 안 땄죠. 한 2박스 넘게. 2박스 넘죠. 이거 보세요.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열매. 탁탁탁 끊길 정도. 보통 그 추비를 1년에 네. 이게 수확할 때까지 몇 번 정도나 이제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9월 달에 따니까 5월 달에 미량요소 미량. 외에는 절대 안 줍니다. 복합은 밑거름으로만 쓰신 거고요. 네, 밑거름으로. 이제 2월이나 3월경에 비료 살포기로 이 300평의 세포, 그 아까 9%라고 했었더니 됐고요. 100평당 하나. 그것이 미량요소를 주지도 않는겨. 미량요소는 100평에 한 포, 10kg. 10kg. 여기는 뭐 거의 흔히 예전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쳐서 이거 강한 걸 하나 놓고서 이런 식으로 정리했잖아요. 이것을 올려야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결국은 이게 나가니까. 따먹을 수 있는 대로 따먹고. 그러니까 최대한 활용을 다 하자 이거죠. 이거 열매 달렸을 적에 사람들 와서 보면요. 그냥 바라보고만 있지 말을 못해요. 아니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열매가 안 크다고 느끼거든요. 엄청 커요. 대단하십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꺾일 정도면은 다 450g, 500g 다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꺾여버린 거니까 다. 막 밀어 올려버리니까. 여기 선단에는 열매를 안 달지. 여기서는 안 달지. 거의 안 달지. 여기까지는 달았네. 근데 여기 이후부터 하나도 안 달았어요. 저 입수하고 이렇게 꺾일 정도 되면 절대 도장지가 안 나오고 계속 결과지로만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요건 그냥 부대끼서 죽어버리면 여기도 지금 끝에 붙였고. 지금 전혀 지금 제가 하는 전정 방법하고 전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가지에 뭔 얼마나 큰 게 열리겠냐. 이런 거는 거의 다 쳐버렸거든요. 근데 엄청 큽니다. 시지 말고 올해는 이렇게 좀 바꿔서. 그럼 열매 다는 위치 같은 것도 뭐 따로 뭐 항상 저는 끝에 답니다. 단과지기 때문에. 끝에. 아니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정리를 하더라도 봤잖아. 이거 정리를 이런 하잖아요. 거 이렇게 늘어진 거 이거 따는 것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여기만 놔도 붙어버립니다.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놔둬도 되는 이 거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복숭아의 결과지가 파고드는 이런 현상은 절대 없죠. 딱 끝에 꺾여버리니까. 밀어내버리니까. 아까도 거의 여기서 여기다 열매를 단단 말이에요? 여기. 지지를 안 늘어뜨리는 여기. 것처럼 여기는요? 네? 여기. 이런 것도 자관 무조건 아니 20cm, 요 정도에 살아야 될 거 아니 아니에요? 20cm 미만 끝에 달아요.
흔히 여기서 그냥 끊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달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는 게 기본이잖아. 복숭아가 달려가지고 이렇게 파고 들어가지고 따고 나면 이거 상처나죠? 이렇게 패인 그런 것이 없죠. 그냥 밀어 올리니까. 끝에다 다르니까 이렇게 꺾이는 거. 약하니까 팍 밀어 올리니까. 근데 예를 들어 여기다 달면은 그냥 에, 이것만 늘어지고 이게 크는데 끝에다 다시니까 이게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아까 전제하셨던 아니 그러면 꺾이는데 봉지가 여기다 복숭아 달면 봉지가 이렇게 봉지 가지를 이거 이렇게 당기셨는데 네. 저는 이게 의문이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아, 열매 살아요. 열매를 다 네. 다세요? 자르면 2개까지 달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끝에서부터 그냥 근데 다는 위치는 이런 반절이 여기죠? 예. 이 바깥에다 붙입니다. 항상. 안쪽에다 붙이면 낙과가 돼요. 여기도 다셔요? 이 가지도? 이제 봐야죠. 여기서 보면은 하나, 2개 여기 달고 여기 이쯤에서 한 2개 달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일단 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이제 화수성 단가지 같은 경우에 네. 정례나 적화를 하다 보면 가지가 그냥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게 죽어버린다고요? 네, 네. 이게 그러니까 정례 이거 열심히 해준다고 해서 네. 이거를 쪄버리면은 이게 그냥 이게 가지가 그냥 죽어버리고. 이거 이제 맨 잎눈이 있는데 끈 끝에 있는 그 눈을 다 따주니까 그 상처 부위에서 말라줍니다. 이런 것이 열매를 달아놓으면 큽니다. 이런 것이. 아, 그건 대빵이죠. 이런 것들 그냥. 잎눈 옆에 있는 건 항상 조금 눈을 한두 개는 남기고서 정리해줘야지. 다 정리해서 아마 세 군데가 다 떨어지면 지금 입자가고 너무 근접했다. 그러면 이렇게 잘라도 돼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 치지 마시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자른다면 여기 자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르죠. 당연히 여기 우리가 흔히 기본 전정은 여기서 나가고 아니 여기 정리를 한다고 예비지 그냥 남겨놓고 이게 치고 이거 치고 이거를 보시면은 이 가지가 이렇게 여기서 절단을 했죠. 그런데 여기 있는 눈들이 전부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자라지는 않을 망정 살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2년 만에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2년 만에도 나오고 3년 만에도 나옵니다. 이거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건 왜 죽느냐 강전적으로 위에서만 나가고 여기는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눈들이. 근데 저는 이제 눈들이 다 살았다 다 나오잖아요. 자, 요만큼 손톱만큼 컸다가 여기 튀어나오고 요건 좀 더 컸구만요. 이런 것들은. 요것도 손톱만큼 조금 있다가 튀어나오고 이 눈들이 다 살아있는 거죠. 아니 이거 완전 그리고 개심자형도 항상 당과지 전정을 해야지 어거지로 잘라서 당과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당과지가 나오게끔 전정을 해야 돼요. 그건 뭐냐? 강전정을 피해야 된다. 강전정. 오케이. 이런 가지 열매로 어떤 식으로 다 요거 놔두면 크겠죠? 요거 하나 달아줍니다. 요거 하나 달아주고 요쯤 하나 달아주고 하나, 2개 2개 또 처음에는 3개까지 달 수 있는데 이런 건 2개 달으면 대빵 큽니다. 얘는 요것도 2개. 입수 확보용이고 네. 그러니까 복숭아만 빡빡하죠 여기. 이렇게 하면 근데 원래 빠글빠글해요 복숭아. 다 차요. 여기 보세요. 항상 이렇게 약한 가지에도 여기도 좀 컸거든. 그쵸 밑에 가지가 죽지를 않았어요. 여기는 그 위에서 힘을 막 부담게 팍팍 나가면 이게 다 죽어요. 안 죽죠? 다 살아있네요. 이런 애들을 두고 써먹는 거예요. 계속. 몇 년 됐겠어요, 이게. 우리 또 달았잖아요. 그렇다고 예비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걸 왜 버리냐? 이것이 다른 놈을 죽이거나 지장을 주면 잘려야겠지만은. 여기 신발이가 10개를 두 개 달고 엽수를 이용한다고 하면 이거 안 죽어요? 네? 이거 안 이거 쫙 떨어졌네. 거름 줘서 나무 키우려고 오지 말고 이파리를 많이 줘가지고 나무 크게 해줘. 이건 여기다가 열매 하나 달고 하나 여기다 달든지 해서 입수 확보만 하면은 엽석 딱 해놓으면
거름져서 나무 키우려고 말고 이파리가 키우게끔 해줘. 잎이 25개에서 30개가 필요해요. 근데 옛날 선생님은 흰 놈을 갖다 이들 있잖아요. 또는 단과지로만 나가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때도 한 10개 정도만 돼도 안 돼. 근데 여기에서 옛날에 저기 볼 이파리 때 하나도 없이 복숭아 달리는 거 크잖아요. 네. 양분은 흐르니까. 양분만 잘 그게 전체적으로 이 엽수가 나도 그거에 확보가 대해서 된다. 많이 저기를 아니 네, 그게 내가 여기 이파리가 없어도 이쪽에 있는 1m 내에 있는 이파리들이 갖다 주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전체적으로 몸통에서도 광합성을 하더라고. 광합성은 못해. 안에 하더라고요. 광합성은 일단 입이 있어야 되는데 입에서 하더라고요. 아직도. 입에서만 하는 것이지. 질소는 예. 흡수하지. 양분은 그 흡수하는데 여름날 날이 너무 좀 뜨거워서 문제인데 낮에 뜨거우면은 일단 동화작용은 멈춰요. 그렇지요. 왜? 네, 무엇을 30도 그러냐? 넘으면. 막 물을 뽑아서 지가 증산을 시켜야만 나무가 사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못 하니까 뜨거운 여름에 이파리가 시들시들해지는 그 이유가 그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사람들이 밭 주인들이 맞춰줘야 되거든. 물 줄 때 물도 줘야 되고. 단수는 호사하고 하자고요. 여기는 금년 같은 경우는 비가 잘 와가지고 딱 2번 했습니다. 관수. 단수하는 뭐 특별한 시간이나 그런 거. 아니 없어 봐가지고 상태 봐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여름에 막 나무 시들거리고 오면 분명히 줘야 돼요. 등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물을 뽑아서 빨리빨리 품어줘야 나무가 살지. 그걸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아주 밤에 주는 것도 안 좋대요. 낮에 뜨거울 때 관수를 하면서 이 대기열이나 나무의 수채 온도를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고온기 때는 낮에 줘야 돼. 사실은. 밤에는 복숭아도 잠자야 완전 주기가 있어. 이 물을 뽑아 올려서 입에서 뿜어줘야 증산작용을 해야 나무가 사는데 와 이거 물을 내가 오는데 안 올려준다고 해요 물을. 그런 거 말리고 예, 그러니까 이러면 비 끼는 거예요. 그럼 아무 짓도 못해 이 입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호흡만 하지. 호흡을 하면서 양분을 뺏어가. 소모만 해. 소모하는 거예요. 예. 소모성. 그렇게 하셨는데도 피가량이나 그런 거 전혀 도당지가 없기 때문에 어. 그럼 밑에 다 살잖아요. 이게 살아있어 열매를 달고 있잖아요. 다 괜찮아. 밑에가 요것도 우리 열매 탔구만.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기른 나무가 아닌데 지금 사장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면은 배심자연형도 결과지는 이렇게 관리를 해야 돼요. 아니 1, 2년 두고 계획을 세워서 하면 충분히 돼요. 근데 이게 나는 근데 나는 이만큼 평균 저기는 할 수가 없잖아. 벌어야 되지만 이 모두로 많이 해서 고생을 합니까? 처음에는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 한당 100만 원씩. 이거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는 한당 100만 원씩 해야지 모두로 30만 원 오냐고. 근데 남는 땅이 있으니까 할 수 없지 않은 거지요. 아 이거 팔아. 회장님 이제 이렇게 키우다 보면 저쪽 같은 경우 나무하고 나무 사이가 있는데 나중에 겹칠 것 같거든요. 지금 벌써 다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과감하게 어느 한쪽을 잘라야 돼요. 아, 이 30cm만 접근하면 그건 분명히 열매가 안 좋습니다. 아, 네. 독립수로 서 있어야 돼요. 아, 이게 저도 이거 지금 뭐 8m, 7m 했는데 아주 잘못했어요. 10m 뗐어야 돼요. 아, 그래서 혼자 독립수로 딱딱 서 있어야 SS기로 막 SS자로 돌아다니면 영양도 잘 네. 되고. 예. 이제 하도 그럴지니까 점점 밑에는 말르기 시작하죠. 지금. 한심해가지고 모자라 돼. 그동안 많이 해보 이거 보세요. 이게 눈이 살아서 나오잖아요. 다시. 이 첫 해 나왔던 눈이 그대로 살아있다가 왜? 도장을 않기 때문에 여기 도장을 했으면은 긴 가지가 쭉 나오고 그러면 이게 싹 죽어버리고 이놈만 살아있죠. 나중에 잘라내야지. 결국. 저 회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뭐 상단에 아까 겹친 경우에 이제 잘라낸다고 하셨잖아요. 상단에 이제 가지가 겹치면은 네. 예, 잘라낸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잘라냈습니까? 이런 경우에 지금 뿌리를 해야 되는데 이놈하고 없잖아요. 네. 이놈이 유리한가 저놈이 유리한가를 봐야 돼요. 네? 근데 이놈은 저짝 가지고 저희가 또 부딪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걸 자른다 치면은 요렇게 자르는 게 아니고 요렇게 잘라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네. 그럴까요? 네. 이걸 자른다. 내가 잘려서 뭐 손으로 막 크게 자르는 게 부담이 나온다고 그러죠? 아니요, 이런 거 딱 없애고 요렇게 자르도 아무 이상 없어요. 정도 자르고. 네, 아무 이상 없어요. 그렇게 자르고. 그러면 이제 이 상태로 계속 반복을 몇 년간 자르는 서로 이게 지금 이거 올해 상당히 불편했어요. 이게 전부 저는 단과지 형태지 뭐 축 늘어지고 이런 건 없어요. 이거 달리고 아니면 여기도 치고 얘 달리고 그렇게 가는 게 이렇게 기본인데. 걷죠, 이렇게. 예, 아 저랑 그건 네, 이렇게 걷죠. 근데 네. 저는 안 자르죠. 어.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이게 쭉 올라갔던 놈을 여기를 절단을 했어요. 그거 끝눈에다가 착화를 시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게 커 올라가면 적심을 한번 했으면 더 컸죠, 열매가. 근데 그대로 뒀죠. 더 못 크고 그냥 그대로. 여기 대신 얼마 다시 예, 달고 이런 데가 이미 다 또 단과지가 다 살아있네 전부 다. 이거 기가 막히죠 이런 것도. 착 깎이네. 한 번 더 와야겠네. 팬인데. 진짜 못 믿고 이거. 뭐 저기 대장님 또 다음 행사 진행하려고 이제 움직이자. 얼른 가야지 뭐. 네, 회장님이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네. 비응한 거. 아니 같이 가셨으면 나오면 좋은데. 무조건 100% 해요. 이거 자를 적에 이것이 이것보다 가늘었어요. 가늘은 거죠? 네. 이렇게 놨다가 이제 어허 예. 태권도 3단원 되시것도. 그때 그걸 꼭 이렇게 이쁘게 잘라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부름대에서 마무리 질 거고. 예. 저기 다들 한번 모여주십시오. 회장님한테 인사 말씀 드리고 우리도 이제 다음 일정을 움직여야 되니까 여기 인사 서로 하시면서 여기서 교육을 마무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어렵게 시간 내주신 우리 한 회장님 위해서 여기 큰 박수.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옵니다. 거기 막걸리 사주세요. 아, 네. 아이 저 막걸리 박스째 다 담을게요. 음식이만 하시고. 저 막걸리 좋아하잖아요. 회장님 또 오늘 여기 설명해 주신 거 제가 영상 찍었는데 혹시 저희 유튜브 같은 데 올려도 괜찮을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얼굴이 팔린 사람이야? 전국적이니까 우리나라 20년을 업그레이드 시켜놓은